안녕하세요. 어저께 강의 그 중요한 부분이 끊겨가지고 그 끊긴 부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그 깨달으셔서 마음의 행복을 찾고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 즐거운 생활, 항상 모든 것이 즐겁죠. 항상 모든 것이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극락이니까요. 극락이 어디 뭐 큰 어디 응? 8만 4천 리를 떨어져 있는 응? 뭐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자기 마음이 극락이니까요. 근데 그 자기 마음이 극락이 어떤 자기 마음이냐면 공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항상 공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자기는 항상 극락이다. 극락이 어디 뭐 우주 저편에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극락으로 간다는 거는 공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공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의 마음 그런데 제 강의를 계속 따라 붙으신 분들은 이제 공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들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공의 마음이 뭐지? 자꾸 공의 마음 그러니까 그러시는데요. 공의 마음이 뭐냐면 이 공즉 시작할 때 이 공의 마음이 뭐냐면 공의 마음. 자기의 본래의 마음, 자기의 본래의 마음, 자기가 본래 타고난 마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갖고 나온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죠.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언어를 배우고 나서 언어 말하는 거 이런 걸 배우고 나서는 자기가 말하고 언어로 말하고 하는 이것이 자기 마음인지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그 뭐 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도대체 사는 게 뭐지? 삶이 뭐지? 야, 산다는 게 뭔가? 우리 사람들은 다 죽는데, 야, 내가 사는 게 뭐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도대체 나라는 건 뭔가? 인생이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자기를 찾기 시작해. 그럴 때 이제 감이 들어오는 게, 아, 나라는 것이, 본래의 나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그 본래의 나라는 것이 뭐냐?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보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았고, 저희 집안이 또 불교 집안이고 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음, 이 사업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것도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이 공이라는 그 마음이 뭐냐? 자기 원래 본래의 마음이다. 본래의 마음. 그래서 본래의 마음을 참나라 그러는데, 제가 이 참나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또 참나라 그러면 또 자기가 아주 원래부터 자기라는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 참나라고 하는 참나가 있다, 본래의 나가 있다는 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본래의 나도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이 공의 마음이 뭐냐면, 공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인데, 이 공의 마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뭐냐면, 공의 마음은 특징이 있는데, 이 성품이 있다고. 성품. 이 공의 마음의 성품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아는 거야. 아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듣고, 안 듣고 싶다 그래서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게 박수를 치면 박수 딱 소리가 났죠. 이렇게 딱 소리가 났잖아. 근데 이 딱 소리가 난 걸 내가 안 듣고 싶다 그래서 안 들어지나요? 안 그래요. 길 가다가 뭐 고기 굽는 냄새나 이런 게 싹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거 안 맞겠다 그래서 안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보는 것도 내가 안 본다 해서 안 봐잖아요. 눈 떠 있으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원래 내 능력이에요. 내 성품이라고. 성품. 그 성품. 그것이 내 성품이다. 그러니까 성품을 안 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원래 내 성품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냄새 안 맡으려고 하고 내가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 너 이게 갖다 대면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안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보고 듣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도 소리 나면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번개가 빡 치면 아우 놀래라 뭐 이러잖아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게 첫 번째 공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그냥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는 이놈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그다음에 이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능력은 자기가 공부 좀 해봐야지. 공부 좀 하고 조금 해야 되는데 금방 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관찰 능력이 있어요. 관찰 능력. 지켜보는 능력. 지켜본다. 지켜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 자기 성품을 지켜보는 능력. 이것이 깨달음이야. 깨달음. 자각하는 거야. 자각.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능력이 또 있어요. 이 관찰하는 능력을 알게 되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성품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고요. 이 성품 자체, 그러니까 마음이 그 성품이 움직이는 거를 관찰하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굉장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능력은. 다 갖고 있어요. 옆에서 가다가 뭐 도로공사에서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누구나 다 들려요. 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은 건가? 아니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네 하고 지켜보는, 자각하는, 이 관찰하는, 지켜보는 놈이 있다고. 그래서 견성성불 그러잖아요. 지켜보는 놈이 있다고. 성품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지, 성품만 가지고 깨달음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성품을 지켜보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두 개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개 능력. 아는 능력.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운전할 줄 알아. 그것이 아니고요. 내 몸, 안입이 설신이에서 들어오는 거. 경계를, 그런 것을 내가 아는 거다. 아는 거. 응? 아는 능력이 있어. 아는 능력.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능력이 바로 공의 능력이에요. 공의 능력. 예. 지켜보는 건 뭘 지켜보는 거야? 뭐를 보는 거야?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 마음에 움직이는 그거를 지켜보는 거, 그 능력을 잊어버려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껴봤을 때 뭐 체험했다, 뭐 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근데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알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지?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 생각이 났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내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난다고.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튀어나와요. 나도. 그래놓고 자기가 그 생각 속으로 쫓아간다고요. 어떤 즐거운 일이 있다. 그러면 즐거운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그 즐거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래, 맞아. 그때 그랬어. 너무 좋았어. 막 이래버린다니까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고요. 그 생각 속으로 쫓아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근데 쫓아가되, 그 마음으로 쫓아가더라도 이 공의 능력은 잊어먹지 못하고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즉시색은 뭐냐면, 공이 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보더라도, 색이 어떤 물질을 보더라도 이 보는 놈이 색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색이 뭐가 지금 찍혀 있어요? 공이 찍혀 있기 때문에 집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즉자가 들어있다는 것은 벌써 집착하지 않는 색을 나타내는 거라고. 집착하지 않는 색, 않는 거를. 즉심십을 할 때도요, 즉심십을. 마조 스님이 그랬죠. 어떤 학생 스님이 부처가 뭡니까? 즉심십을이다. 마음이 즉해 있는 거야. 즉해 있다는 것은 공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의 마음. 항상 공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그걸 뭐라 그래요? 부처라 그런다. 즉심십을이다. 공의 마음. 그러니까 이 공의 마음이 뭐예요? 아는 것과 지켜보는 것. 이것이 세계 지금 즉돼 있어요. 항상 세계 공의 마음이 지켜 있다. 어디에 지켜 있냐? 세계에 지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번뇌라 그래도 공의 마음이 지켜 있기 때문에 번뇌가 아니죠. 번뇌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색이 지켜 있어요. 어디에 지켜 있어요? 공에 지켜 있어요. 마찬가지죠. 색이 어디에 지켜 있어? 공의 마음에 지켜 있다고. 공의 마음에 지켜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깨달은 마음이죠. 이 공 자체가 깨달은 마음이니까. 이 공이라는 건 깨달음, 부처, 그죠? 그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의 마음만 갖고 살려는 것이 아니고, 공의 마음만 가지고 살려는 것이 아니고, 색, 물질도 보고 모든 행동을 다 하되 어떻게 한다? 공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 뜻이에요. 공의 마음. 공의 마음이 지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이 중도라는 말이 나온 게 왜 중도라는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일생생활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공의 마음만 가지고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거나 뭐 산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다가 죽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데도 다 어떤 마음으로 한다? 공의 마음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중도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튀어나온 것은, 왜 중도라는 것이 튀어나왔냐면, 우리가 세상살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근데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공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것을 갖다 뭐라 한다? 이거를 중도라 그런다. 그러니까 공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색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색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과 색의 양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즉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도라 그러는 거야. 중도. 예? 공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안 되고 색만 가지고 살아도 안 된다. 예? 공이 항상 색에 지켜 있고, 색도 어디 지켜 있어요? 지켜 있어야 돼? 지켜 있어야 돼? 공에 지켜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교가 이게 다예요, 다. 그래서 불교는 중도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고 할 적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연기, 인연만 가지고 하면은 다 포기하는 수준이 돼버려. 저는 이제 그 불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거를 내 나름대로 내가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제가 하는 걸 잘 들으셔가지고요. 제가 이거 뭐 금방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공의 마음. 공의 마음은 두 가지다. 아는 거하고 지켜보는 거야. 아는 거하고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공은 뭐예요? 공. 이 공은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죠? 성품. 본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고, 이 색은 뭐예요? 이 색은 상이죠, 상. 이거는 성이고, 이거는 상이에요, 상.
근데 이 색은 뭐예요? 항상 내 마음에서 나왔어도 항상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왔어도 색은 항상 생멸이 생멸,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거는 항상 상주하는 거죠. 영원한 거죠. 내 아는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영원한 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미타불이라 그래요. 그렇죠. 세계 공이 지켜 있을 때를 이걸 갖다가 석가모니불, 화신불이라 그런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거니까 그 아는 능력을 비유한 게 또 관세음보살이라 그랬어요. 소리가 났다. 단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언어적인 것이 개입이 돼버리면 빠져드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분별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언어적인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공이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색이 있을 때 항상 공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래요. 이게 여기에만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 공이 따라 붙는 색을 해야 된다. 색이. 그러니까 어떤 색이 또 어떤 거예요? 색은 어떤 현상이잖아요. 현상. 공에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에서 유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 현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래도 항상 공의 마음이 따라 붙어야 된다. 불수자성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 항상 인연에 따라서 자기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연에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 법성계에서 이 자기 마음이 여기에 따라 붙으면요, 얘에 따라 붙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려면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은 어떤 거예요? 항상 공에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를 자각하는,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켜보게 되면 이 색즉 시공이잖아요. 지켜보게 되면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공으로 들어와요. 공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괴로움과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없어요. 이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지. 이거는 여기에 별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건데 내가 여기에 뭐로 집착을 해? 그런 거죠. 원래 내 마음은 이 마음인데, 그리고 이 마음에서 잠시 생겼다 사라질 건데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요 부분을 그때 설명을 하는데 요 부분이 빠졌어.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이. 그리고 고민스러운 건 서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 기분이 좋잖아요. 아셨죠? 자, 오늘 이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